신금의 사주를 감명해 보겠습니다. 정묘 경술 신축 계사 남자분입니다. 사주를 보시고 태어난 계절은 술월이고요. 신금이 이렇게 사유가 이제 금국을 하였습니다. 근데 금은 없지요. 금은 없고 비겁이 있습니다. 겁재가 있습니다. 겁재가 있어서 일간이 아주 신약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수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술월에 태어났으니 동절생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동절은 간목으로 정화를 인화해서 신금을 재련하고 그리고 임수로 유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화를 움직이는 무토와 술토가 반드시 있어야 수화가 그 작용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이 사주를 보면은 간목은 없고 여기 묘중에 을목이 있지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이냐면 동절에 간목이 정화를 인화하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나 특허를 가진 정도의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실력을 갖게 되고, 을목으로 인하면 그 간목의 불세기보다는 약하니까 그 사람의 실력이나 기술력이 그보다 좀 낮은 단계다 라고 통변을 합니다. 임수가 없지요. 임수가 없어서 이분은 시장이 없으니, 그러면 시장이 없으면 소속에 종사를 하면 됩니다. 스스로 유통을 하려 하지 않고 소속에 종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술토가 성립이 됐으니까 동절의 미제가 성립이 되면 인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재화나 정보를 유통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동절 미제가 성립되어 있는데 또 다른 수화가 있습니다. 병화와 계수가 있지요. 여기 이렇게 병화, 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화와 계수가 있고 춘절의 토인 축토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춘하절의 기제를 춘하절의 기제의 기운인 병화와 계수를 만나니 이 병화, 계수와 축토가 인간을 교육하거나 교화하고자 하는 그런 수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동절의 미제와 병화, 계수 그리고 축토 이렇게 춘하의 기제를 가지면 이걸 이제 통섭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이제 인간을 교육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교화하거나 그 다음에 공공 분야에 종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재화를 유통하는 일이 아니고요. 이분은 춘절의 기제가 있어서 이제 공적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이분은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이신데 세무공무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공무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정화계수가 있으면 이제 도필이라고 합니다. 도필로 정화계수가 있고 경금이 있어서 도필 의무를 가지는데 대개는 조사하거나 정보를 분석하거나 뭐 감시, 감독 등 심의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임무입니다. 그러니 이분에게 잘 맞는 세무직 공무원을 하시는 거죠. 이분이 원래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던 게 아닌데요. 경영학과 졸업을 하고 세무직 공무원입니다. 이분은 법대 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법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격을 보겠습니다. 격을요 보시면 신금이 술월에 정화가 투관하였지요. 정화가 투관하여서 편관격입니다. 편관격입니다. 편관격은 제일 먼저 근황인지를 일간이 근황한지 일간의 왕세를 먼저 살펴서 일간이 식신을 자기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근데 사주에 근이 없어요. 그러면 일간이 근황하지 못하여 자기 스스로 식신을 생활할 수가 없으니 근이 없다. 그러면 식신 제살은 불가하다. 식신 제살을 해서 살생 필 설직에
지위를, 편관의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일간에 근이 없기 때문에 식신지살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편관격이 상신이 있는지, 식신이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식신이 천간의 금생수에서 있죠. 그러면 이 상신은 복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부모의 교육을 잘 받으면서 성장하는 복입니다. 또한 흉을 당하지 않는 복이죠. 편관의 그런 험난함, 혹한, 사고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 그런 흉을 당하지 않는 복입니다. 그런데 천간에 상신, 식신이 있는데 편인이 있어요. 편인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 편인 기신이 있으면 식신을 도식합니다. 식신이 편인이 있으면 도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편인을 견제해야겠죠. 다행히 구신 편제가 이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그래도 구신 편제가 있어서 편인을 견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신 편제가 연지에 있죠. 연지에 있으니 도식의 위험에서 식신을 구하고 그럼 편제가 편인을 상극해서 편인 제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도식에서 편제가 식신을 살리죠. 이렇게 식신을 살려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일이냐, 어떤 의미냐면 원래 편인이라는 그 잘못된 습관, 게으른 습관이 있고요. 또는 이제 악습이라고 하는 그런 밤늦게까지 게임을 한다거나 밤늦게까지 이렇게 컴퓨터를 쳐다보고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또는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 다 악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이나 아니면 이제 게으름이나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고쳐서 이 사람이 편제로 도식을 견제해서 식신을 살린다라는 건 이 사람이 그렇다라기보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신, 식신이 있고 기신, 편인이 있어서 식신을 도식하는데 구신이 있어서 연지에 있어요. 그럼 구신이 연지에 있으면 이제 또 국가공무원, 국가자격증 이런 것이고요. 그 구신 편제가 편인을 제해서 식신을 살리면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고치도록 그렇게 악습을 고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신이 편관을 제해서 식신 제사를 하면 형벌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식신이 도식을 한 거를 편제가 견제해서 식신이 살아나게 하면 형벌권이 아니고 식신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존하는 생존권을 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시요. 식신제사라면 형벌권이다. 그런데 형벌권이 아니라 편제가 식신을 살리면 편인을 제해서 식신을 살리면 사람들의 생존권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생존권을 구하고자 하면 경제, 경제학자가 많고요. 투자, 또는 로스쿨, CPA, 회계사 이런 것들로 진로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원래 법대를 가고 싶었다고 하지만 경영학과를 간 것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진로였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인성, 용신을 보겠습니다. 용신이 인성인데요. 편관은 용신인 이 인성입니다. 정인이 있어요. 정인이 있으니까 살인상생합니다. 그럼 이제 살인상생, 편인으로 살인상생을 하면 감시감찰직, 정보분석직 이런 것들이고요. 정인으로 살인상생을 하면 그냥 공무원, 공직에 나가서 이렇게 범죄자 처벌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정인으로 살인상생을 하면 백성들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교육이나 공무원직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자기 자신은 법대에 가서 사법고시를 하고 싶었대요.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대학을 전공을 정할 때부터 완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법대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사법고시를 하셨는데 이제 안 되셨던 거예요. 사법고시가. 그래서 어머니가 너는 절대로 사법고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이렇게 술토가 이제 신금을 매금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궁통을 보겠습니다. 궁통보감의 용을 한번 볼게요. 궁통보감에 신금이 술월에 태어나면 여러분도 이제 술토가 완강하면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될 게 간목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술월에 태어나면 첫 번째로 신금은 언제나 임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경금 이렇게 있어야 용입니다. 그럼 이제 임수는 신금을 이제 설화를 하여 병화로부터 신금을 보호해주는 것이죠. 다시요. 임수는 신금이 금생수 설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임수가 병화로부터 신금을 보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수가 있으면 난 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귀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사주는 이제 임수는 없고 계수가 있죠. 그러면 임수가 있으면 귀인데 그럼 임수는 없고 계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요. 그 임수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작은 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수보다는 작은 귀에 머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의 용은 간목은 이제 당연히 술토가 있으니까 술토를 소토해서 신금이 매금되는 걸 신금을 살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간목이 술토를 소토해서 매금되지 않도록 신금을 살리면 스스로 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업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개척을 하여 자기만의 뭔가를 하든가 아니면 자기의 개업을 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간목이 없으니 스스로 업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임계수의 수원이 돼서 맑고 깨끗하게 흐르게 합니다. 신금은 수원이 되면 신금이 음이고 신금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수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제 신금이 탈진돼서 설이 되어버리거든요. 신금은 이제 수원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경금이 임계수의 수원이 돼서 맑고 깨끗하게 물이 흘러 신금을 돕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간목이 없고 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중화를 이루면 이제 부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귀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경금의 그 청하게 하는 작용이 있잖아요. 경금의 정화작용은 병을 낫게 하고 사람이 맑고 깨끗하게 하니까 이분이 공무원이니까 아주 청렴한 일에 종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신데 또 세무공무원이신데 되게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청백리상의 공무원을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 경금의 금생수 정화 역할입니다. 이 사주는 이제 신금이 간목이 없잖아요. 없는데 간목이 없는데 축토와 이렇게 술토가 있으면 이거는 토가 많은 것인데다가 또 이렇게 대운에서 이렇게 대운에서 토가 왔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매금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인성이 그러니까 부모님, 어머님 이렇게 인성의 완강함이 신금을 매금해서 신금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법대도 반대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데
반대하였다. 아버지가 이제 사시 때문에 너무 오래 고생을 해서 반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주에서 되게 중요한 점은 편관격의 상신이 편인을 만나서 도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재가 있어서 편인을 제화한 거죠. 목극토 편인을 제화해서 식신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식신을 살리면 그 분야가 사람들의 생존권을 구하고 먹고 사는 것을 보살피도록 진로가 경영, 경제, 먹고 살리는 일을 하도록 변경이 된다. 이것이 이제 이 편관격이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금의 사주를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